안녕하세요. 저희는 독립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감독들이 모인 컬렉티브 하운즈투스라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는 각 감독님들이 월마다 컨셉을 잡고 달력을 만드는 것인데요. 각 감독님의 개성을 볼 수 있기도 하면서 구독자분들 혹은 관객분들이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다가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2023년 월마다 각 감독님들의 개성과 작품 분위기를 가득 담은 달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를 팔로우하시면 달력에 담긴 이야기, 감독님들의 인터뷰 또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구독과 사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월에 애니메이션 아티스트로 모신 분은 정다은 감독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인터뷰를 맡은 휘린입니다. 한여름을 통과하게 될 7월의 달력을 그려주신 정다은 감독님의 하운드 투스 7번째 작가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정다은 감독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고 노래도 종종 부르는 정다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일은 잠깐 멈추고 업계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이 좋아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달력을 그려주셨는데 시원한 민소매 캐릭터가 알을 섭취하는 건가요? 뭐 마시고 있는데 이 달력은 어떻게 그리신 걸까요? 음, 제가 원래 7월을 처음 맡았을 때부터 이제 완전 한여름이다 보니까 여름 분위기를 좀 살리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름 하면 떠오르는 거는 저는 커피가 제일,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일 많이 떠올라서 약간 시원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커피 마시는 인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겨울에는 안 마시나요? 저는 정말 따뜻한 커피를 훨씬 좋아하는 파예요. 근데 음, 여름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스를 마십니다. 그쵸. 저희의 작업 에너지 드링크 같은 커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작업을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맞아요. 생존 음료입니다. 맞습니다. 그 감독님의 색다른 이력이 이목을 확 끄는데요. 로라고 읽나요? 유튜브 채널 갖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업로드된 여러 노래들을 들어봤는데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한 4,500명 구독자를 자랑하는 가수가 저희 하운드 투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로 활동하신 지 어림잡아 10년 정도 되신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노래를 잘 부르셨던 건지 그리고 또 어떻게 프로의 세계로 뻗어나게 되신 건지 뻗어나가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어, 제가 녹음 활동을 하는 거를 감추지 않은 지는 좀 되긴 했는데, 이렇게 저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매체에서 직접적으로 소개를 하려니까 사실 좀 너무 부끄러운데요. 왜냐면 저로서는 약간 현실 세계랑 인터넷 활동이라는 두 축이 약간 대충돌을 하는 느낌, 되게 자아분리가 항상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말로 하려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네, 전 어릴 때부터 J-팝이나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 음악 이런 서브컬처 기반의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서 홈 레코딩을 시작을 했었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서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취미 이상의 취미가 된 느낌으로 계속 해오고 있어요. 음, 사실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오, 뭔가 정말 제대로 했다고 말하기는 애매하긴 하지만 아주 어릴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되었는데 한 8년, 9년 전쯤에는 한동안 아예 음악 그룹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기도 하다가 그때는 되게 재밌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나왔고 이제 혼자서 그냥 완전히 저만의 취미 생활에 가깝게 부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프로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가 구독자 수도 막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엄청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프로라고 말하긴 애매하지만 아무튼 되게 좋아하는 활동이고 애정하고 있어서 계속하고 있고요. 가끔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거를 보시고 뭐 주변 분들이나 아니면은 관련 업계 분들이 컨택이 와서 이제 외주 보컬로 활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음. 가장 최근에 했던 거는 이제 웹툰 OST랑 애니메이션 오프닝을 불렀었는데 되게 웹툰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신선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컨택은 그럼 감독님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좀 주로 섭외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어떤 광고나 그런 영상이나 자료 통해서 주로 컨택을 하시는 편일까요? 보통은 그냥 유튜브 채널 보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SNS 보고 연락을 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로로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저도 그 감독님 목소리 들었는데 진짜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되게 뭔가 이렇게 재즈랑도 저는 들었을 때 되게 잘 어울리는 목소리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 되게 목소리가 촉촉한 느낌? 와, 감사합니다. 재즈 저, 너무 좋아해요. 네, 저는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프로가 아니라고 계속 프로가 프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걸로 또 뭔가 일을 받고 그러는 거 보면 그게 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맞아요, 직접 그렇게. 작곡도 하시나요? 음, 작곡은 너무 해보고 싶은데 저에게는 작곡 재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커버곡을 많이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좋아하는 노래를 그 배경 뭐라 그러지? MR을 가지고 그 위에다 부르는 것만 하고 작곡은 안 하고 음, 있습니다. 그 로 유튜브 채널의 모든 썸네일을 지금 이제 한번 쭉 보고 있는데 감독님이 직접 그리신 거잖아요. 그쵸? 네, 거의 대부분 제가 그렸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페르소나인지 어떤 캐릭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터키색 블루 느낌의 단발머리를 한 여성이 많이 눈에 띄네요. 이 캐릭터는 어떤 아이인가요? 음, 사실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 약간 포부를 가지고 했었어요. 되게 옛날에.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는 모든 건 다 내 손으로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서 오, 이제 지금은 약간 힘에 부치긴 하는데 썸네일도 직접 그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이제 그리기 시작했다가 지금까지 어쩌다 보니까 그냥 제가 다 하고 있는데 그 파란 머리 캐릭터는 이거는 약간 녹음 문화의 일부인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냥 활동할 때 얼굴처럼 쓰는 그냥 그런 음, 캐릭터예요. 뭔가 디자인이 명확하진 않아서 그리고 그림체가 되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릴 때마다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아무튼 항상 그리려고 하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은 감독님처럼 이렇게 노래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네. 대표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얼굴을 계속 쓰는 어떤 문화가 있는 거예요? 약간 서브컬처 쪽 녹음파는 좀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도 약간 관찰을 하고, 이렇게 하나 보다 하고 했던 거여서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앨범을 어떻게 내시는 건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아이로 계속 어떤 작업을 하기 되게 적합한, 좋아 보이는 그런 생각이 음,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감독님의 그 SNS 피드를 내리다 보면은 강철의 연금술사 팬아트도 종종 보이는데요. 네. 뭔가 감독님의 최애 가장 좋아하는 작품일지 맞다면은 그 이유도 궁금해요. 사실 저의 인터뷰가 저, 저로선 조금 많이 부끄럽네요. 저 나를 까발려야 된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강철연금술사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만화기도 하고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만화예요. 그 녹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도 약간 일본 문화, 그러니까 서브컬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쪽
아니면 J-pop 같은 걸 많이 들으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음, 그거의 가장 처음도 그 어릴 때 TV에서 해주는 강철의 연금술사 노래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어릴 때 제일 약간 뜻도 모르면서 제일 처음으로 외웠던 일본어 노래가 강철의 연금술사 엔딩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직도 그 애니메이션 강철의 연금술사 애니메이션 노래를 들으면 막 약간 벅차오르는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좋아하는 노래니까 녹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김에 언젠가 꼭 녹음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 최근 아니고 한 재작년 막 이때쯤에 이제 녹음을 해봤었는데 어, 그러면서 그림을 그릴 때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좋아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그래서 어릴 때 사실 연재를 한참 할 때 같이 보면서 자랐던 만화다 보니까 거기 있는 다양한 캐릭터나 세계관이 되게 함께 자라온 기분이 있어서 유대감이 되게 깊게 있는 만화고 또 음, 원래 약간 소년 만화를 엄청 좋아해요. 뭔가 그 주인공이 소년 만화 주인공들은 그냥 뭔가 그냥 계속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막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이제 겪어도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데 약간 그런 모습에서 생각보다 많이 용기를 얻게 되더라고요.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음, 그래서 약간 그런 좀 계속 살아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에서 힘을 많이 얻어서 그런 대표적인 만화여서 저한테는 좋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저도 유년 시절 때 강철의 연금술사 이렇게 노래랑 작품 푹 빠져가지고 한동안 예, 맞아요. 헤어나오지 못했던 기억이 들어서 근데 뭔가 이렇게 그 동일시 된다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음, 뭔지 알 것 같거든요. 음, 음, 음. 뭔가 용기를 뭔가, 얻는 그런 맞아요. 느낌도 아, 들고. 너무 힘들게 막 힘든 상황을 겪고 있어도 그걸 어떻게든 버텨내고 막 이런 게 만화 속인데도 약간 힘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에게 항상 파이팅을 주는. 어, 그림과 음악 그리고 두 가지 재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애니메이션에 빠지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는데요. 한예종에서 전문사 과정을 밟고 계시는 중인가요? 지금은 이제 수업은 다 듣고 학점 수료는 한 상태고 수료 상태여서 졸업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상태예요. 어, 그 학부 때는 좀 다른 분야를 전공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배웠고 지금 전문사에서는 어떤 작업을 좀 하고 계신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애니메이션을 공부해야겠다고 마음 먹게 된 그런 과정도 좀 궁금해요. 음, 저는 대학교 때 좀 신기한 이름의 융합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아트 앤 테크놀로지라고 뭔가 이름에서부터 이상함이 느껴지는 전공 이름인데 정말 그 학과 뭐 하는 데야? 라는 질문을 정말 정말 많이 받았는데 항상 항상 대답을 잘 못하겠어요. 뭘 배웠지? 대체 거기서 뭘 배웠지?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서 그래서 제가 다닐 때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학과였고 음, 융합학과가 이제 한참 유행할 때여서 그때 당시엔 얼마 안 된 학과였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뭔가 만드는 게 너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음,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술 쪽 입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대학을 가자 싶어서 인문계로 대학에 원래 입학을 했었거든요. 그 문사철종 중에 하나 고르는 그런 인문계로 갔다가 입학하고 보니까 저런 전공이 있었고 저희 학교가 예대가 없는 학교였어서 뭔가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예술 뭔가 만드는 거 이런 거랑 가까운 게 저 학과였어서 음, 되게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재입학을 하면서까지 이제 전공을 바꿔서 입학을 다시 했어요. 근데 정작 갔더니 뭘 배웠는지는 아직 사실 잘 모르겠고 대학이 되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학교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약간 재밌긴 재밌었는데 너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고 다양한 걸
시키기도 했고 이랬어서 막 음. 프로그래밍도 배웠고 되게 VR이나 그 막 이머시브 미디어 같이 막 좀 새로운 신기술 같은 것도 뭔가 약간 찍어 먹어보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는데 뭐 재밌다 흥미롭다 이런데 근데 내가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뭔가 당장은 좀 깊게 관심이 안 가는데 이거를 계속 하고 싶진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음. 뭔가 새로운 거를 좀 하기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데서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계속 만들어내는지 아니면 뭐 이야기라고 하면 좀 더 근본적인 그런 데서 갈증이 있었었던 것 같아서 음. 되게 학교가 좋긴 했지만 잘 모르겠다. 결론은 잘 뭘 배웠지 싶긴 해요. 근데 그래도 학교 수업 중에 스토리텔링 쪽 트랙이 있었어요. 네. 되게 여러 가지 트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트랙의 수업은 항상 뭐 선형적인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는 아니어도 어떤 종류든 이야기를 좀 갖고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시험 같은 것도 없고 과제로 뭘 만드는 수업들이었는데 되게 힘들기도 했는데 뭔가 가장 보람차기도 했고 즐겁기도 했고 그래서 마지막 학기 정도에 그 수업에서 과제로 만들면서 앞으로도 이런 만드는 거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되게 엄청 많았는데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있고 이거 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것도 있고 맞아, 그랬는데 맞아. 맞아요. 그래도 그림 그리는 건 항상 너무 좋아했고 애니메이션이 하고 싶다는 생각은 너무 옛날부터 있어서 이거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독립 애니메이션 자체도 대학생 때 처음 알게 됐고 그래서 막 이제 영화제나 이런데 단편 애니메이션 보러 다니면서 너무 좋다. 이런 거 만들려면 어떻게 하지? 어딜 가야 되지? 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학교를 다시 갈 순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대학원을 가야지 이게 됐고 그리고 또 약간 배운 게 없다 보니까 배우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약간 자신 없음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그리고 뭔가 아무튼 만드는 걸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랑 되게 같이 있고 싶었어요. 약간 음. 그 창작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약간 그 세계에 너무 속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서 대학원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고 또 그냥 약간 학교 가는 게 뭔가 제가 아는 할 수 있는 선택지였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하면. 음. 혹시 그러면은 그 이제 수업 통해서 이렇게 맛보기 하는 그런 거 말고 감독님도 네. 그냥 개인적으로 좀 그림을 계속 그리시던 상황이었나요? 음, 뭐. 네, 그림은 사실 어릴 때부터 다들 이제 그림 그리시던 분들은 다 그렇겠지만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고 이제 꾸준히 그리다가 고등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다들 그림이냐 공부냐 이런 뭔가 그쵸. 갈등의 갈림길에 시기를 놓이죠. 겪잖아요. 이제 근데 맞아요. 저는 그때 조금 심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휘둘렸어요. 그림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해야 되나 보다. 하고 조금 휘둘렸고, 그리고 약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시기도 하셨고, 근데 음. 그것보다는 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림을, 난 그릴 수 없어. 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랬었는데, 이제 대학교 와서 보니까, 안 되겠다.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어. 그래서 입시 공부는 안 했는데 계속 그림을 그리긴 했어요. 그럼 뭐 이렇게 동인지 활동 뭐 이런 것도 좀 아, 그런 거는 생각보다 안 했어요. 그런 거는 되게 약간 아니었고. 아쉬운데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할 수 있을 나이에 뭔가 그런 걸 한참 좋아했던 때에 저런 걸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약간 공부해야 돼 막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혼자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조금 그때 좀 사라진 느낌? 음. 그래서 그냥 그림이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유성 감독님이 지금 같이 저희 듣고 있는데 돌고 돌아 음, 너였다 이러면서 아, 맞아요. 결국에 돌고 돌아. 우리의 너는 결국 이렇게 될 거면, 처음부터 그냥 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다들 길을 찾는 게 그렇게 확 이거 하겠다 그리고 쭉 밀고 나가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그 융복합은 사회 나오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전공을 그대로 살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예, 진짜 이것저것 다 경험을 해봐야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라고 그때 판단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음, 공감이 가네요. 사실 감독님이 그 페이지 개인 페이지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 음, 보는데 되게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 되게 멋진데? 이러면서 봤던 게 있어가지고 뭔가 다양한 경험은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여행도 많이 다니셨던 것 같고 교환학생도 맞아요. 장학생으로 가셨던 건가요? 아, 네, 교환학생은 너무 비싸서 장학생 신청을 해가지고, 아, 이거 안 뽑히면 못 간다! 이러고, 배째! 이러고 신청을 했었는데, 어떻게 다행히 돼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뭔가 이렇게 작업에 영향을 준 어떤 계기나 경험들이 좀 있었나요? 그때? 사실, 원래 졸업작품 기획하던 게 처음에는 여행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음, 그때 이제 여행 다니면서 했던 경험들이나 사실 여행 다니면서 했던 경험도 경험이지만 여행을 왜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지? 라는 이유를 막 파고들다가 이거 왠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졸업작품 기획을 그 방향으로 해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 또 갑자기 궁금한 게 그 음악이랑 그림 작업을 이제 동시에 하시잖아요. 네. 그 작업은 좀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물론 그때그때 달라지겠지만. 비중. 어, 사실 지금 개인 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게 저한테는 약간 항상 딜레마였어요. 뭔가 어 되게 다양한 거를 한다는 거는 너무 이제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약간 자격지심 같은 거? 음, 하나에 집중을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고 그게 되게 어 뭐랄까 되게 자주 그 지점이 좀 불안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노래를 하고 있으면 노래를만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림만 그리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둘 다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 뭐 뭐 하고 있어요? 뭐야 뭘 하고 있어야 되지? 막 약간 그런 건 있는데 음, 근데 약간 뭐랄까 더 빠지게 되는 거는 노래인 것 같긴 해요. 오, 약간 좀 더 그 순간에 몰입되게 되는 거? 왜냐면 몸을 쓰는 거다 보니까 그 순간에는 이제 그것만 하게 되는데 그림은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음, 여기에 뭔가 안 예뻐. 뭔가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이 과정이 좀 다 거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몰입이 들어가는데 뭔가 그 몰입까지 가기가 설계하는 시간이 조금 더 힘든 느낌? 그림이? 음, 뭔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추구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비중이나 비율 같은 것도 어떻게 조정을 하시는지 아니면 한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쏠리거나 그럴 때가 있는지 저는 그것들이 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뭔가 음, 이렇게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걸 어떻게 병행을 하는 거지? 약간 핸들링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궁금증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좀 음. 여쭤봤었어요. 그 저희 질문 중에 MBTI 질문 있잖아요. 아, MBTI 제가 지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걸로 먼저 한번 아, 가볼까요? 네, 제가 INFP거든요. 네. 근데 제이를 정말 선망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 컨트롤을 정말 못해요.
약간 그 비중을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걸 이제 잘 컨트롤을 해서 매니징을 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에 되게 약해서 약간 그 제이분들의 그 컨트롤 프릭과 같은 그 능력을 항상 되게 선망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저희한테 없는 부분들이 참 부럽죠. 맞아요. 그래서 약간 컨트롤, 뭐랄까, 이것저것 하는 걸 어떻게 유지해 나가지에 대한 고민이 저도 항상 있는데, 뭔가, 음, 그것들을 다 좀 꾸준히 하는 거가 생각보다 잘 안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계속 이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아, 얘, 이거 내가 다 좋아서 하는 거다. 이거 음, 나에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거라는 걸 좀 안 까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안 음, 그러면 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외의 것들은 이건 쓸모없는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제가 전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렇게 돼서 해버려서 이제 다른 것들을 소홀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거에 다시 마음이 동했을 때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아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제가 너무 다양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공격을 항상 하는데 근데 결국엔 이거 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떡해? 라는 생각을 좀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다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잃지 말아야겠다. 요 정도고 매니징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거를 계속 끌고 가겠다. 어떻게든 놓지는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멋있네요. 멋있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들 멋있다. 다들 너무 상냥하셔서. 사실 정말 실제 저의 모습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맨날 뭐 해야 되지? 맨날 고민하고 뭐 이젠 뭐 해야 되지? 뭘 하지? 막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선택을 잘 못 해가지고 음, 약간 결국 어영부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흘러가는 시간이 좀 많아요. 근데 뭔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도 가끔 해요. 뭔가 음, 이렇게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는데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있어서 음,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고민을 하면서 그걸 찾아가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고 원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가는 것도 되게 운이 좋은 게 아닐까 스스로 좀 생각을 할 때도 있어서 음, 나이 먹으면 맞아요. 그게 줄어든다고 약간 그러시네요. 그 기로에 살짝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어떤 맥락이냐면 좋아하는 게 분명 많은데 요새 제가 가장 골몰하고 있는 주제가 이거거든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고 음, 그래서 정작 뭘 잘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하고 싶은 것 이거 노래도 하고 싶고 그림도 그리고 싶고 뭐 또 만들고 싶고 이거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어서 이걸 끌고 가야 돼라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너무 다양한 거를 하느라고 하나에 집중을 못 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다 보니까 잘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느 순간부터 약간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뭔가 잘해야 된다는 마음이 더 커지니까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잘해야 돼. 이 생각이 먼저 드니까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건 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하고 싶은 마음을 다시 좀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요 얘기는 저희가 인터뷰 마무리할 쯤에 그때 또 잠깐 하면은 더 음, 네,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이 주제에 되게 공감하고 저도 요즘 고민하는 그런 주제랑 좀 맞닿아 있어가지고 이따가 얘기를 좀 하고 제가 정말, 잠깐 네 네, 아무 말이나 너무 하고 있어서 아닙니다. 흐름이 이건 걱정이 되고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 흐름 잘 가고 있고요. 저도 이제 중간중간 그런가요? 되게 엉뚱한 질문들을 할 때가 너무 있지만 좋아요. 네,
우린 너무 잘 가고 좋습니다. 있다. 와, 그 아까 학교 얘기 잠깐 하다가 네. 다시 다른 얘기로 좀 약간 샜었는데 대학원 지금 예종 애니과를 좀 가고 싶은 분들이 만약에 듣는다면 뭐 팁을 주실 만한 게 있나요? 그리고 음, 들으셨던 전공 수업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수업? 이런 거는 진짜 완전 가려고 하는 분들한테 꿀팁인데요. 음. 사실 입시는, 전문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사는 여러분 학부랑 달라서 그래서 약간 뭔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저도 예대 입시 예술 입시를 안 해봤다 보니까 그쪽 입시에 대해서는 잘 알진 못하지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는 잘 알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대학원 입시는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저 때는 포트폴리오랑 이제 자기소개서 이거 두 개로 지원을 했었는데 뭐 지금에서야 별로 어렵지 않아요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열심히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 이걸 너무 하고 싶다 너무 원한다 이 마음이 좀 잘 보이면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저도 비전공자였고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음,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싶다 그 마음이 보여지면 사실 그렇게 막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거나 아니면은 뭐 실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거나 하는 그런 류의 입시는 아니어서 조금 그런 거를 신경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고 전공 수업 원픽. 음, 저는 대학원 1학년 때 저희가 그 현대 애니메이션 분석이라고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의 처음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대 혹은 근대 애니메이션 작가나 작품 같은 것들 소개해주는 이론 수업이 있어요. 근데 원래도 이론 수업 듣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약간 수업 시간에 너무 좋은 거 많이 봐가지고 되게 음. 듣는 내내 행복했던 수업으로 저의 원픽으로 네,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수업에서는 주로 단편 작가들을 좀 연구하는 수업이었나요? 아니면 장편 개봉한 작품들도 다 아울러서 음, 하는 편이었나요? 주로 단편을 다뤘던 것 같아요. 약간 음, 후반부에는 이제 몇몇 뭐 장편 감독들도 다루기는 했었는데 그보다 약간 독립 작가들 위주로 많이 얘기를 했었고 좀 그 뭐랄까 과거에 좀 중요했던 작업 유명한 작업들 하신 분들 요런 분들 위주로 조금 얘기를 했어서 사실 독립 애니메이션은 일반인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접할 일이 없으니까 그 특히 역사는 접할 일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르는 분야였는데 그거를 한번 훑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수업이었어요. 그 학부 다니실 때 영화제 가서 단편 그 독립 애니들을 좀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가신 거예요? 친구들이 가자고 음, 했는지 아니면 어디서 정보를 접하셨었는지? 그때는 맨 처음에는 학교에 인디애니 페스트를 가는 친구가 한 명 있었나? 그래가지고 음, 1학년 때 뭔가 다 같이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게 있네 하고 봤더니 단편 애니메이션을 막 잔뜩 틀어주는 영화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게 있구나. 나도 내년에 가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혼자 갔었어요. 약간 지금 생각해도 좀 웃긴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특히 한국에 있는 국내 단편 애니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 되게 업계분들 많잖아요. 학생 이제 애니 전공자분들도 많고 그쵸, 그래서 이제 그쵸. 같은 학교에서 다 같이 가거나 가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 나누거나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막 앞자리에 감독님 앉아 계시고 막 이럴 때도 많은데 네. 저는 그때 그냥 여기랑 이 세계랑 전혀 상관이 없는 진짜 말 그대로 일반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머쓱해하면서 엄청 머쓱해하면서 막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음, 감독 되게 좋아하는 감독님이 앞에 있어서 사인을 받고 싶은데 날 뭐라고 소개해야 되지? 음, 애니메이션을 전공하는 것도 아니고
어, 뭐라고 소개하면서 사인을 받지? 막 이런 고민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그 인디애니 페스트를 잠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은 이제 학교 다니시는 분들처럼 보이는 분들이 좀 음, 많았는데, 얼굴에서 나 애니메이션 좋아. 맞아요. 그것 좀 있지 않나요? 저 네. 사람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어떤 부심이라고는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나는 이걸 너무 좋아해라고 써져 있는 표정을 갖고 계신 음,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이런 영화제는 정말 이런 작업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구나라는 음, 생각이 그냥 불현듯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생각보다 영화제에서 작품을 보면서 좀 진로를 바꾸거나 뭔가 이렇게 새로 작업의 길이 바뀌는 그런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저번 음, 시간에 보영 감독님이랑 인터뷰할 때도 영화제에서 어떤 작품을 봤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기억에 남아서 생각보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덕후도 있고 덕후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저 좋아하는 분들이 진짜 그 이제 인디애니 페스트 그런 큰 영화제 말고 거기 막 좀 쬐끔쬐끔하게 가끔 상영해 주실 때도 있잖아요. 막 음, 다 음, 네다섯 편씩 묶어서 해 주시거나 막 이런 거 가서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감독님 작품을 그때 막 처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그런 거 통해서 좀 하게 됐어서 영화제나 상영이라는 게 생각보다 뭐 많은 사람한테는 아닐지라도 누군가한테는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음, 오덕 맞습니다. 오덕들이라고 말씀하신 게 너무 그 자체. 음, 뭔가 저는 이렇게 그렇게 팬심으로 오셨다가 어느 순간 작업을 하고 계시고 이런 관계들이 조금씩 바뀌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도 음, 참 다들 기분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 맞아요. 어, 그 작업하신 거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2020년에 발표하신 소통의 시대는 소통이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관계를 단절시키는 SNS의 폐해를 다룬 애니라고 하는데요. 학부 전공 수업에서 그렸던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원 과정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어떤 그 디벨롭 과정을 거쳤을까요? 음, 소통의 시대는 제가 이제 대학원 입학해서 1학년 때 정기작으로 만든 작품인데 원래는 학부 그 마지막 학년 때 전공 수업에서 각자 만들어야 되는 이제 작품이 있었어서 거기서 시작된 그런 작업인데 저희 주제 자체가 그냥 교수님께서 이제 던져주신 키워드였어요. 인터넷 폭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매체에 상관없이 뭘 만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과제를 던져주셨었거든요. 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아이돌 분이 세상을 떠났던 일이 있어서 이제 거기 이게 사실 인터넷 폭력이랑 도저히 떼놓고 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연결이 돼서 수업에서 과제로 나왔던 거였는데 뭐 사실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 어릴 때부터 제가 인터넷 활동을 좀 했다 보니 카페도 막 하고 잔뼈가 SNS도 굵은,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좀 했다 보니까 뭐 SNS에서 이제 다 같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이제 활동을 하거나 음, 아니면 카페 같은 데서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게 되게 익숙했어요. 근데 뭐 그렇다 보니까 너무 이제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니면 되게 심각한 것까지 인터넷 폭력을 혹은 뭐 갈등, 뭐 사이버 불링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봐왔던 거예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인터넷 폭력이 왜 일어나나라는 주제를 생각했을 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사람들이 나빴다. 그냥 악한 사람이어서 약간 요렇게만 보면 이제 해결되는 문제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분명 좋은 사람인데
내가 알기로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뭐 인터넷 폭력을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왜일까라고 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다가 내렸던 결론이 뭔가 저만의 결론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인터넷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 컨텐츠로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어요. 음, 그래서 약간 그 모니터 뒤에 사람 있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자주 잊혀지니까 그래서 아, 사람 있다. 모니터 뒤에 사람이 있고 그거 까먹으면 안 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학부 과제로 간단하게 만화를 그렸었고 음, 이제 그거를 1학년 때 아 이거 애니메이션 그 되게 좀 당시에는 그게 마음에 들었어서 이거 애니메이션 하면 되겠다 해서 이걸 그냥 바로 애니메이션으로 옮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별 기획 없이 그냥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별 기획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였나요? 어떤 문제였냐면 제가 그렸던 만화는 사실 이제 만화라기보단 약간 텍스트에 이제 그림이 있고 텍스트로 연출하는 게 좀 있는 그런 만화였는데 이걸 그대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그냥 공익 광고 같다는 평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 그 원래 의도했던 느낌이 좀 안 살고 약간 음, 엄청 설명적이게 된다 이런 피드백을 좀 받았어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약간 얘기를 조금 바꿔서 인터넷 폭력이라는 얘기보다는 그냥 인터넷에서 소통하는 것 자체를 조금 다뤄보자 해서 그리고 캐릭터도 이제 좀 만들고 그래서 뭐 약간 SNS든지 아니면 그 인터넷에서 뭐 댓글로 소통을 하든 아니면 사진을 올리든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약간 우리의 어떤 일부를 잘라서 약간 컨텐츠로 업로드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이제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인터넷으로 소통하려면 어쩔 수 없는 그냥 필연적인 조건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 사람의 일부였던 그 컨텐츠를 볼 때 그게 사람이야 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컨텐츠로 이렇게 막 다루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약간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그 사람이 상처를 입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작품이었는데 음. 사실 완전 처음 만든 애니메이션이어서 진짜 막 밤을 막 스케줄 관리도 못 해가지고 막 밤새가면서 만들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못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별로야 막 이래가지고 되게 막 홍보도 막 안 하고 그랬는데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근데 시간 좀 지나니까 약간 귀엽더라고요. 제가 만든 게. 귀여운데? 내가 만든 거 너무 귀여운데? 괜찮은데? 막 근데 아직도 막 어디 공개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고 음, 근데 그냥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살짝 애정이 생기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생각 없이 만들어야겠다 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감독님이 그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할 때는 사이버 불링을 당하신 적은 없었나요? 뭐 사실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뭔가 직접적으로 제가 큰 피해를 당했다기보다는 주변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고 음, 이제 저도 활동을 할 때 뭐 그러니까 그룹으로 활동을 할 때 막 이상한 사이트에서 막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거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음. 그래서 저는 이게 저도 사실 유튜브 채널을 이제 좀 운영을 해보고 싶어서 컨텐츠를 생각하고 이제 조금씩 만들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온라인으로 보여지는 폭력 여기에 음, 내가 노출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하고 싶은 마음만큼 두렵다는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감독님도 사실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면서 뭔가 그런 필터링 되지 않은 어떤 피드백들을 보게 되시거나 좀 약간 마상을 입은 적은 음, 없으신가 음, 궁금해지네요. 마상. 사실, 경계심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인터넷에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처음 만나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한 되게 경계심이 높아서 약간, 최대한 뭔가 안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되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피드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웹상에 컨텐츠를 올렸을 때 피드백이 막 엄청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폭력적인 말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뭐 이러고 넘길 수 있는 정도긴 했는데 그래도 막 가끔 뭔가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아니면은 뭐 부정적인 피드백은 상관이 없지만 뭔가 이상한 부분에서 말을 하는 뭐 음, 인신공격이나 약간 요런 거면 약간 되게 오래 가긴 하더라고요, 생각이. 맞아요. 막 저도 100개 좋은 말이어도 한 개가 막 나쁘면 왜 저렇게 말하지? 계속 생각은 하고 죄송해요. 아닌데 막 이러면서. 맞아요. 뭔가 100개의 좋은 코멘트보다 안 좋은 한 개의 코멘트가 딱 와서 박혀버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작업한 게 한 번 온라인으로 올라간 적이 있었고, 한 번은 기사 글 같은 거를 쓴 적이 있었는데, 둘 다 악플을 받았었거든요. 음,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상처가 안 된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기억에는 너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야, 이거 무섭다. 이거 함부로 여기에다가 내가 뭐를 못 올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이런 유튜브 채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얼마 전에도 저런 뭐 인터넷 폭력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그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음, 해가지고, 정말 뭔가 이렇게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세상이라는 게. 맞아요. 뭔가 특히 작가들은 SNS로 홍보도 많이 하게 되고 뭔가 사랑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매체인과 동시에 약간 뭔가 필요 이상의 관심에 노출이 된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약간 사람들이 저 사람도 사람인 거를 왜 생각을 안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감독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모니터 뒤에 사람 있어. 이 말이 너무 너무 공감 가고 사실 맞아요. 하우즈투스 인터뷰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다른 것보다도 이게 노출이 되었을 때 오는 피드백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인지 음, 약간 말을 가려서 해야 되나 더 필터링을 거쳐야 되나 좀 그런 자가검열이 저도 모르게 좀 이뤄질 때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그 저도 항상 뭔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하지만 킵고잉을 해보죠. 좋습니다. 네. 그 작업도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 한겨레 20일에 페미사이드 특별 웹사이트 제작 프로젝트에 애니메이션으로 참여를 하셨었네요. 그래서 이제 다른 네. 감독님도 일반 독자로서 글과 그림을 읽어나가는데 감정이 많이 북받쳤다고 하시고, 그리고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작업하시면서 감독님께서 특별히 주의하거나 신경 쓰신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음, 사실 이거는 뭔가 어떤 길이가 있는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단 클립으로 움직이는 일러스트처럼 했던 작업이었는데, 이 작업 자체가 되게, 실제 일어난 사건 혹은 뭐 실제 여성들이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글에 담기는 그림이었다 보니까 되게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사건에 이제 관련된 뭐 가족분들 아니면 피해를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만약 실제로 봤을 때 어떻게든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뭔가 상처를 드리거나 피해를 끼치는 건 절대 안 돼. 약간 저한테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였고 되게 절절하게 항상 느끼는 주제를 다룬 기획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뭔가 아무래도 이제 좀 캐주얼한 캐릭터로 그런 그림체로 그리는 그림이다 보니까 음, 너무 만화처럼 귀엽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감정 같은 걸 좀 과하게 표현하게 되거나 하는 거는 그건 정말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그렸었던 것 같아요. 음, 되게 혹시라도 이런 중요한 얘기를 전달하는데 나의 그림이 뭐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되게 너무 감사한 프로젝트였으면서도 좀 무서운 생각도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인터뷰 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공감이 갔던 게, 그 작가들은 본의 아니게, 감독들은 타인의 어떤 상처를 다뤄야 될 때도 있잖아요. 본인의 상처도 음, 그렇지만. 근데 이럴 때 항상 드는 생각이 피해만 끼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작업을 했었거든요. 누를 끼치면 음,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이 생략의 과정이 필요한데 어디까지 드러내고 어디까지 드러내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나서 사실 감독님이 그 웹사이트 작업하신 거를 보면서 그런 고민이 엿보이는 그림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런 거를 요렇게 그리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그 과정을 좀 생략을 하고 좀 최대한 담담하게 그리신 거를 보면서 아, 감독님 되게 고민 많으셨겠다. 네, 되게 그런 생각을 그리고 했어요. 나서도 음. 뭔가 이제 그 프로젝트 기획 중에 약간 생존 게임 같은 방식으로 선택지를 주어주는 그런 이제 게임 같은 작은 게임 같은 그런 일러스트 작업도 있었는데 그 작업은 어떤 피드백은 되게 그림 자체보단 상황에 대한 말씀이셨겠지만 되게 무섭다는 피드백을 받기도 했어요. 어, 그래서 이게 안 그렇게 보인다고 나는 생각해도 어떤 사람한테는 뭔가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그림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 네,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많았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음. 그 소통의 시대 만드셨던 작품도 그렇고 페미사이드 그 프로젝트도 그렇고 좀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작업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파고드는 어떤 주제가 이런 뭐 고통, 폭력에 좀 관심이 많으신 건지 아니면은 작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었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음, 뭔가 항상 그런 주제에 관심이 있는데, 음, 약자라든지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 그, 아무튼 주목을 받지 못하는 쪽의 음, 사람, 그런 쪽에 항상 관심이 가기는 하는데, 이건 저도 되게 고민인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그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약간 자신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내가 뭐라고 이 주제를 다룰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좀 약간 저 자신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항상 뭔가 작품이랑 상관없이, 작품이랑 좀 별개로 보자면 항상 사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음, 그래서, 그 대학원에서 다큐멘터리 수업도 듣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뭔가 인문학 수업 같은 걸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영향을 받아서 관심이 항상 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지? 반드시 다뤄야만 하는 건가라는 고민도 좀 있고. 음. 하지만 네, 고민은 많은데 관심은 있고 고민은 많은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렇게 어떤 그 특징들을 잘 이렇게 잡아보면은 공통적인 주제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안 음,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다큐멘터리 작업하신 것도 제가 봤는데, 김양이었죠, 제목이. 네네. 그 파운드 푸티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다큐멘터리 작업도 하셨는데, 그 과제로 하시기는 했다고 해도 왜 그 주제에 또 관심이 갔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음, 한겨레 그 프로젝트에도 어떻게 참여를 하셨었나요? 계기가 어떻게? 음, 사실, 말씀드렸듯이 약간 그런 뭐랄까, 사회에서 뭐 소외되거나 아니면은 뭐, 뭔가, 어쨌든 이제 다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회인 건데, 거기에서, 어,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이 부분 좀 편집을 해야 되겠네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 오프 더 레코드? 잠시만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음, 음,
어떻게 하게 됐는지. 아니면은 저는 그 한겨레 프로젝트는 어떻게 참여하셨는지 그냥 단순한 과정? 그냥 그게 좀 어, 궁금하기도 해서. 사실 한겨레 프로젝트는 약간 소개를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이제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다 같이 이제 비슷한 주제에 관심이 있고 비슷한 어떤 사회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로 되게 그런 부분에서 공유가 많이 되고 음, 완전 되게 믿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의 친구가 한겨레 쪽에 이제 기고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서 이제 기자님이랑 서로 연이 있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뭔가 기자님이 애니메이션 작가를 이제 구인하는 걸 보다가 저를 소개를 시켜주셔서 저도 이제 너무 좋은 기획이고 너무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니까 저로서는 사실 너무 하고 싶은 프로젝트였어서 이제 이야기가 잘 돼서 작업을 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만들었던 김양이라는 프로젝트는 다큐멘터리 수업 전공 수업을 청강을 했었어요. 이제 그 수업에서 뭔가 음, 약간 역사 속에서 한국 그 근대사 역사 속에서 역사로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발굴을 해서 뉴스 아카이브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이야기나 만들어라. 이것도 이제 좀 자유롭게 아무거나 만들어봐라고 이야기를 이제 주셔가지고 되게 이것도 매체가 자유로웠어요. 처음에는 뭐 애니메이션을 할까 생각도 하다가 이제 음, 그 친구랑 그 다큐멘터리 전공에 학부 때부터 되게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둘이서 항상 관심 있었던 뭐 성소수자 이슈나 뭐 젠더 이슈나 이런 것 쪽으로 주제를 좁혀서 한번 찾아보자 하다가 그, 그 남장 여자라고 그 당시에는 불렸는데 이제 트랜스젠더인지 아닌지는 사실 지금 판단할 순 없지만 아무튼 그런 인물을 그 뉴스 아카이브 속에서 발견을 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약간 창작이랑 다큐멘터리를 조금 섞어서 파운드 푸티지 영상을 만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음. 그 감독님이 이제 작업하신 이 작업물들 김양이랑 페미사이드 프로젝트는 그 감독님 페이지에 오시면은 보실 수가 있고요. 페미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미 공개된 프로젝트여서 볼 수는 있고 이제 그 김양 프로젝트는 그냥 정말 개인적으로만 했었고 더 디벨롭을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여서 공개는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도 정보 전달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좋은 참고가 돼가지고 사실 그래서 추천을 좀 하고 싶었던 건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네. 어, 작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개인작이든 혹은 외주작이든 작업하시면서 일이 안 풀릴 때 저희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맞아요. 대처를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마감이 있으면 이제 계속 그거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잘 안 된다 할 때는 보통 잠시 도피를 합니다. 도망가야죠. 네,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보통은 그 도피를 게임으로 하고요. 이제 외주 같은 거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걸려 있는 거다 보니까 도피를 한 다음에 더 갈 길이 없어서 다시 환기하고 잘 돌아오는데 막다른 골목에 개인작은 이제 맞아요. 더 갈 길이 없어. 못 도망가 이러고 이제 게임 잠깐 하고 다시 이제 잘 돌아가는데 개인작은 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도망간 다음에 이제 영원히 도망가고 있고 막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데 네, 보통 게임으로 약간 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에 자주 하시는 게임은 젤다의 전설이라고 하셨나요? 맞아요. 젤다의 전설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작 게임 지금 몇십 시간째 하고 있고 그게 되게 오픈월드 뭐 이런 건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완전 오픈월드 게임이고 약간 그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여행하는 기분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어서 되게 스트레스 받거나 일 잘 안 풀리거나 하면은 하이랄의 평원에서 거닐고 싶다 막 이런 생각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전문 용어가 나왔어요. 무슨 병원이래.
아, 그래서 가상 세계를 잠깐 거닐다가 이제 다시 작업으로 맞아요. 돌아오시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제 외주는 뭐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는데 저도 지금 너무 뼈저리게 공감이 가는 게 개인작이 자꾸 도망가고 싶은데 맞아요. 이거 어디 언제까지 뭐 계속 늘어질 수도 없고 근데 음, 이제 가만히 저도 혼자서 나는 왜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음, 좀 잘 하고 싶어서 그런가?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덕분에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개인작을 위해 네,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어, 좋은. 네. 그 감독님 노동요는 무엇인가요? 뭐 주로 음, 들으세요? 아까 초반에 얘기를 좀 하시긴 했는데, 맞아요. 저는 보통 제이팝을 많이 듣긴 하는데, 원래는 아이돌 노래를 되게 안 들었었는데, 요새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졸릴 때 케이팝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엄청 잠을 달아나게 신나고, 하는. 맞아요. 너무 좋은데? 다들 왜 그렇게 들었는지 알겠다 싶고, 그래서 요새는 케이팝도 좀 듣는 편이고, 평소에는 약간 악기 구성이 좀 잔잔한, 단순하고 좀 잔잔한 노래들을 많이 듣는데, 뭐, 킹스 오브 컨비니언스라고 약간 얼터너티브 밴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쪽 감성 진짜 정말 좋아하고, 그 한국 인디 가수분 중에선 정훈님도 되게 좋아하고, 일본 가수 중에선 아오바이치코라는 가수랑 니쇼쿠 나츠코라는 아티스트 분이 있어요. 그분들 곡도 되게 많이 듣는 편입니다. 음, 보통은 그냥 약간 애플 뮤직이 추천해주는 플레이리스트를 약간 플레이리스트에 좀 맡기는 것 같아요. 정말 듣고 싶은 게 있지 않는 이상? 음, 뭔가 그때그때 달라지긴 하지만 다양하게. 네, 좀 다양하게 듣는 편이고, 근데 좀 막 엄청 발랄하고 신나는 노래는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너무 예쁘고 막 발랄하고 약간 발라드 같은 밝은 발라드 같은 노래 그런 건 음, 정말 잘 안 듣는데 이게 약간 코어 감성과 관련이 있나? 막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의 코어 뭔가 감성. 밝은 게 안 되나? 막 약간 습습해야죠, 습습. 그래서 뭔가 좀 어둑어둑하고 좀 약간 뭔가 차분하고 이래야지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음, 맞아요. 그 비평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감독님 네. 비평하신 글도 좀 있더라고요. 환상의 마루나 리드맨스, 보리아에 대한 비평글을 웹에 게재하셨다고 하는데, 애니메이션을 깊게 읽은 감상을 다시 글로 나누는 경험은 감독님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음, 사실 애니메이션 뭐 비평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진행했던 애니글수다라는 비평 교육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때 참여하면서 적었던 글들이었는데 사실 어 되게 당시에는 엄청 나름대로 열심히 썼던 기억이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도 되게 내가 생각하던 것들을 좀 누구한테 전달할 수 있는 형식으로 글로 이제 다듬어서 썼다는 점이 되게 항상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글을 쓰면. 그래서 뭔가 작품을 한번 보고 나면 이제 여러 감상이 있는데 이게 되게 막연하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대충 이런 감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막 그런 좀 막연하게 돌아다니는데 그럴 때는 되게 내가 생각한 거나 내가 느끼는 게 이거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표현을 잘 안 하게 되기도 하고 뭔가 맞아요. 그걸 좀 캐치를 딱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다 이러면서 대충 흘려보내는데 근데 이제 글로 적으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뭔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하는 막연한 생각을 약간 좀 거기서 안 멈추고 계속 음, 어쨌든 깊이 들어가야지 이제 그게 딱 뭐뭐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작품에 대해서 뭐 한 번 생각할 걸 5번 생각하고 뭐 한 번 볼 걸 5번 돌려보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내가 뭘 좋아했는지나 아니면 어떤 게 거기서 중요했는지 뭐 아니면 나 이 작품에 뭐가 좋았어 이런 걸 좀 저 자신도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약간 글로 그 뭐 이런 감상인데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이게 명확하게 적으면 근거를 가지고 그런 생각, 그런 결론으로 내렸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라고 좀 확신을 갖게 되기도 해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그냥 그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제가 생각하기에 저한테 좀 위안이 되는 방식으로 읽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글을 음, 쓰게 됨으로써. 그래서 음. 그런 점이 저한테는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엄청 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안 쓰지만 썼던 기억을 생각하면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인터뷰 초반에 그 애니메이션 이론 관련 수업을 또 들었다고 하셨는데 글도 네. 쓰시는 거 보면서 약간 비평이나 이론 쪽으로도 관심이 있으신 건가 하고 한번 여쭤본 거였거든요. 뭔가 비평. 너무 관심 많죠. 관심은 많은데 자신은 없어서. 그래도 뭔가 작업을 두 번, 세 번 소화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느끼고 남는 것들이 더 있다라고 또 이해가 되네요. 맞아요. 아까 그 이것도 인터뷰 초반에 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잘해야 한다는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감독님의 음, 차기작이 궁금해지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구상하고 계신지 혹은 요즘 들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재나 이슈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음, 맞아. 지금은 이제 일을 하고 있어서 잠깐 작품 제작을 멈춰 있는 상태기는 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기획하던 이야기가 그냥 제 얘기였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거를 하고 싶다고 분명 말은 하는데 잘 진행을 못 시켜서 계속 도망을 치면서 근데 도망을 치면 이제 행복해야 되는데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 왜 괴롭지? 도망치면서 괴로워. 왜일까? 약간 요런 그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사실 작품 잘 안 되는 저의 이야기 작품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품을 만들어 보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서 그 그래가지고 인물도 또 작품을 하고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그럼 이 인물은 무슨 작품을 해야 되지? 막 이런 그러면서 이제 생각도 세계관이 드는데 만들어지는 거죠. 젤다의 아, 전설같이 그래서 평야가 있다. 뭐지? 그래서 이거 좀 좀 그 이유를 깊게 들여다보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만들다가 잠시 멈췄다 보니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음,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그래서, 직장에 다닌다고 하시니까 맞아요. 이 직장 일이 좀 마무리되면은 그때 좀 하실 생각이시나요? 아니면은 병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 것 같긴 해서 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병행하시는 거지? 병행이 되나? 근데 되게 병행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도 이제 끝나고 개인작 계속 진행하신다든지. 어, 사실 저도 그렇게 좀 기획 같은 경우는 일하는 동안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기획이랑 프리 쪽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지금 하는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 아마 개인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입니다. 맞아요. 그 이제 서면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거대한 것 같다고. 근데 이게 참, 맞아요. 예,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 저도 이 맞아요. 인터뷰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잘해야 된다는 강박을 좀 안 가져야 되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못하고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게임하고. 맞아요. 자꾸 뭔가, 왜 잘 못하지? 너무 별로야. 약간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먼저 평가를 해버리게 되니까 이게
나 이런 게 그리고 싶어, 이런 말을 하고 싶어 라는 말보다 이걸 잘 해야 돼. 이게 더 커지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졸업작품 기획을 하면서도, 차기작 기획을 하면서도 왜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왜 진행을 못 시키고 도망칠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고 이유를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맞아요, 좀 맞아요. 들더라고요. 잘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내가 하는 게 너 너무 못해 라고 계속 스스로 공격을 하니까 당연히 그럼 이제 괴로워지고 뭔가 이제 이걸 잘해야만 얻을 수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자꾸 더 크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진행을 못 지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음, 들어서 요새는 잘하고 싶은 마음을 좀 버리기. 요게 맞아요. 저의 뭐랄까 최대 관심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너무 좋아하는 게 공감합니다. 분명히 있을 텐데 없지 않을 텐데 그게 뭐지? 그건 분명 있을 거야.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는데 그게 뭔지를 그냥 좀 생각 없이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아예 안 해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뭔가를 하는 게 낫다. 맞아요. 네, 그게 저의 인생 목표인데 안 되네요, 잘. 맞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것에 집중을 하기로.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감독님 본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결국 다 연결되는 얘기인데 좀 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보자 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마음 가는 대로 해. 약간 좀 맘대로 좀 해봐. 약간 생각 좀 그만하고 그냥 하자. 그냥 그냥 가자. 해봐. 약간 또 해보자. 해야 돼. 막 이러지 말고 이것도 그냥 아니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맞아. 좋은 모토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성 감독님 김연아 짤을 꺼내본다 이러면서 댓글 달아주셔. 무슨 짤인지 알 것 아, 같아요.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 짤 음, 있잖아요. 진짜 정말 너무 위대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냥 어, 하는 거지. 맞습니다. 인터뷰를 이제 좀 슬슬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답변해주신 정다은 감독님 감사합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7월의 애니메이션 아티스트로 모신 정다은 감독님이셨습니다. 감독님께서 그린 7월의 달력과 인터뷰 링크는 영상 하단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정다은 감독님의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는 링크 또한 영상 아래 준비해 두었으니 많이 찾아주세요. 8월에 모실 애니메이션 아티스트는 오진 감독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인터뷰어랑 함께 하실 예정이에요. 더불어 정다은 감독님이 그리신 7월 달력과 인터뷰는 6월 말에 오픈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원조투스의 휘린 다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